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 국감을 보면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훈처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게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 사이에 직원들이 바로바로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하는 건데요. 저도 처음 국감을 해봅니다만 우리 의원들 모두가 느끼는 보훈처 국감의 이 자괴감이 듭니다. 이게 정말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영란 위원장님께 네. 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해서요, 제도 개선과 관련돼야 될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이 방대해서 제가 오늘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 정식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좀 중대하게 몇 가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지금 보호 대상이 되는 걸 지금 법률로 열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예를 들면 회계 부정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은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목적을 두고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土확립에 분명히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열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외관법, 기업 분식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금융실명제법 이런 것도 지금 법에 열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돼 있다고 그러는데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도 지금 빠져 있고요. 더 일관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게요. 전문직업 관련해서 의료법, 공인중개사법, 약사법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들어가는데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 수의사법은 또 빠져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소비자기본법은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의 차원에 있는 약관규제법 등은 또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법이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호의 목적들에 쭉 열거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중대한 문제가 빠져 있거나 일관성 이런 제도적인 허점이 지금 많이 보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법 시행령 입법 예고 당시에 지금 시행령에 위임을 해놨지 않습니까? 11개 법률을 명시하고 나머지를 지금 시행령에 해놨는데 이게 원래 400몇십 개쯤 됐다가 나중에 부처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빠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체계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건축 건설 관련돼 있는 법 관련해서 건축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이런 거 다 지금 빠졌고요. 또 금융 분야 관련해서도 신용정보에 관한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 외국환 거래법 등등 이것도 다 빠졌고 근로기준법부터 시작해서 노동관계법도 지금 다 빠졌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거주의 방식을 그대로 지속한다면 시행령에 법이 정한 목적 에 맞는 부분들을 다시 살려서 시행령에 쭉 열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예시하고 이러한 법률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이러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그거에 해당되는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된 사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런 조항을 둠으로써 공익신고, 국가권익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법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에 따라서 한목적적으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시행령 과정에서 또 부처 간에 협의한다고 이 법은 되니 많이 하는 것과는 달리 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형사처벌 규정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죄형 법정주의 문제가 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포괄주의로 완전히 전환하느냐
예시도 이게 시행령에 예시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개정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위원장님께서 뭐 그 대법원까지 내신 네.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네. 이 사표를 내신 상태이긴 하십니다만, 특히 법률가로 계실 때 이런 이제 말씀 저도 지적한 대로 이게 그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시행령상에다가 위임해서 법률을 열거해 놓고 그걸 위반하면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사실 법체계상에 있어서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런 점에서 좀 법률 체계 자체를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저는 의원 입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부분은 국가권익위원회가 자기의 가장 본령에 관련된 임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법률적 제도 개선 방향을 이제 이런 열거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법령의 목적에 맞는 거라면 공익신고 대상자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면 그런 방향의 제도 개선 방안을 좀 내셔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 독립기념관 쪽에 간단히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요. 지금 독립기념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모조품 비율이 상대적으로 그 다른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데 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여러 가지 문서라든가 이런 이제 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최근에 독립기념관 이제 관람객 수가 줄기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저도 뭐 그 박물관 여러 번 갑니다만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 이제 사람들이 가서 보고 이럴 텐데 외국에서 저도 이제 이런 그 기록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관들, 기념관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저도 취임 직후에 저희 전시 전문가들한테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박물관 이런 데하고 저희 기념관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청자라든지 예를 들면 좋은 예술품을 전시하는 데고 저희는 정신을 전시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그쪽하고 비교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인간적 풍모도 느끼고 이런 거를 정신을 대신하니까 전시하는 거니까 모조품도 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동안에는 그건 이제 저희 학예실 전문가들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가서 그런 쪽 방향으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